자, 이어서 개장 공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개장을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삼성그룹 얘기해보고 좀 이따 하나그룹 얘기도 해볼 텐데 정명희 팀장, 증권업계에서 한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진짜 화제 사라 이런 얘기 영업팀에서 꽤 많이 저도 들었었는데 뭐 다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 삼성화재, 삼성생명 종목들의 강세를 이 종목이 이렇게 세다고? 라고 맞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의 수익률이 계속 나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재료가? 지배 구조의 이 재편에 따른 이제 그런 수급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지속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배당 말씀해 주셨는데 배당 수익률이 얼마 줄 줄 모릅니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런 자금들에 있어서는 삼성의 금융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뭐 좋은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저같이 이제 제도권 지점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브로커들한테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삼성전자 사세요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자를 사라고요? 네, 삼성전자 사세요. 이게 이제 이 재료가 이제 다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더 밑으로 갈 일은 없어요?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저희들도 이제 뭐 거액고객 뭐 10억 이상 거래 주식을 뭐 그분들도 지금 뭐 6만 원대, 7만 원대 많이 물려들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타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런 매수가 지금 지난주부터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좀 바닥권, 그러니까 하방이 좀 두터워진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급도 좀 수급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요즘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들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배 구조가 있고 지배 구조에 따른 어떤 이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좀 우려감에 의한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평균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삼성전자, 뭐 삼성그룹주에 대해서는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생명 화재가 보유하고는 삼성전자를 계속 내다파니까 삼성전자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속도에 맞춰서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또 시장의 뜻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또 뭐 오늘 눈치가 내일 빠르니까. 또 소문이 있어요. 또 다른 그것들이, 재료의 소문이 있다. 네. 그건 이따가 장중에 또 한번 이따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삼성그룹주 잊혀진 그룹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전자가 흔들리면서 김민수 대표. 네. 삼성그룹주에서 뭐 픽이 있다면요.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좀 보신다면 좀 보실 거 아닙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도. 똑같고요. 그냥 삼성전자 사는 게 제일 편할 것 전자예요? 같고. 오히려 예. 뭐 생명불산 이런 거 말고. 지금 보통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앞에 브리핑을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사고 싶네요. 사고 싶긴 한데 네. 삼성생명 사고 싶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그런 이슈보다는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실적.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 포스 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DDR5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소캠? 드디어 네. 가격만 보게 되면 네. 드디어 오랜만에 저점에서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그만큼 일단 하반기 가면 돌아선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게 살짝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특히 뭐 이구환신 정책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맞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관심을 계속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사이클이 바닥권에 대한 흐름들이 왔었을 때에 대한 변화 이런 정도로 좀 체크를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주주환원보다는 오히려 실적이라는 특히 이제 소캠, JHBM과 함께 시작되는 또 하나의 라인에서의 삼성전자의 실력을 믿어라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한화그룹 이야기해 볼 텐데 요즘은 한화그룹 따라가면은 돈 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그냥 다 올라요. 하나자만 붙으면은 정경민 팀장 이거 그냥 하나 ETF 사요? 주 하나 사요? 아니면 한화에어로 20배 오른 것도 따라가요? 이제 하나그룹주에 대해서 총평 좀 해주세요. 주 한화 ETF가 있던가요? 하나그룹 ETF 인덱스 있나요? 전 확인을 안 해봐서 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불을 뿜고 있는데 예. 이따 뭐 조금 더 자세한 보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전쟁 말미에는 정치가 시작되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그 정치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한화의 어떤 사업 부분인 것 같고요. 코트다. 네. 그리고 정말
그 교묘하다. 정말 이게 절묘했던 게 뭐냐면 이 그룹 지배구조 하나도 지금 그 지배구조의 약간 정리가 끝나가잖아요. 거기에 네. 따라서 현재 돈을 가장 잘 벌고 있는 쪽, 그다음에 성장이 있는 쪽, 그리고 하나 그룹을 지배해야 되는 쪽 이런 것들이 아들들에 있어서 잘 분배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끝났죠, 상황도 이미. 네. 예, 뭐 더 이상 주가를 뭐 눌러놓을 이유도 네. 없는 심리적으로 좀 없는 상황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지금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해외 그룹들 특히나 이제 뭐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이제 그런 산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오션부터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억지로 깔래도 깔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 지금 63만 원 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래서 추격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시장이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더 높은 곳을 향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은 뭡니까 정민 팀장의 한화의 픽은? 저는 요즘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한화 비전이 다시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제가 옛날에 한화 무슨 저기 인더스트리얼이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네. 시절에 말씀드렸다가 이제 뭐 이게 3만 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한동안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상처를 받았었는데 네. 단 한 5거래일 만에 이제 그 가격대 이상을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한화 세미텍, 그러니까 옛날 한화 정밀기계에 정밀기계.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 그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한화비전의 이 자체적인 실적도 아직 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CCTV의 좀 교체 수요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실 전통 사업부에 예, 사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긴 한데, 네. 예, 뭐 이게 방송에서 이 지금 신고가 찍는 거를 따라가서 말씀 못 드리고 있으니까 한화 비전 정도로 약간 이제 저도 약간 이제 꼬리를 좀 치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비전 네. 이야기를 주셨고요. 통통이님 한화가 요즘 대세입니다. 장수왕님 안녕하세요. 한화 들어가는 거 다들 있으신가요? 저만 없네요. 강예진님 유일하게 한화 솔루션 들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 네. 저희가 실은 한화그룹을 이제 분석을 좀 여러 차례 해서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표를 한번 좀 봐주시고 김민수 대표의 픽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예.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승계도 끝났고요. 삼형제 간의 교통 정리도 다 끝났어요. 금융 쪽은 둘째가 가져가고요. 제존 역시 큰 형 김동관 부회장이 가져가고 지금 셋째가 서비스 호텔 리조트였는데 지금 김동선 부사장이 저 한화 비전을 지금 이제 그렇죠. 갖고 가면서 전날 아마 갖고 간 날 상한가 들어갔나 뭐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셋째가 화났다 우리가 막 그랬었거든요. 네. 김동선 부사장이 이제 저 딱 판이 있습니다. 저 색칠돼 있는 것이 상장이 돼 있는 거. 참고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2년 반 동안 20배가 이제 오른 종목이고요. 김민수 대표는 저 중에서 지금 먼저 정경민 팀장 하나 비전으로 일단은 갔습니다. 네, 딱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방산 쪽과 예. 그리고 또 조선 생명, 쪽과. 예, 네. 조선 쪽과 생명 뭐 이제 서비스? 서비스 이런 쪽으로 나가기 반도체. 시작하는데 예. 이걸 봤었을 때 지금 당장 네. 시장에서 먹힐 만한 쪽들은 나머지 안 간 쪽들을 그쪽으로 본다. 예. 좀 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안 간 걸 찾아서 뭐 또 하나투자증권을 산다. 이것도 좀 약간 좀 어긋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숨겨진 하나주를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하나 쪽에서 방산 쪽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 방산 쪽과 우주항공을 같이 밀어가겠다. 그러면서 인수하는 인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주가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갔습니다. 예. 그 회사가 세트레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네. 한화 기업을 본다 그러면은 좀 오르긴 올랐지만 좀 덜 예. 간 거. 예. 세트레가이 쪽이 더 다음을 이어갈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뭔가 변화가 좀 더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저라면 숨은 한화네요. 숨은 한화 연관주. 네 네. 나중에 뭐 한화 세트레가이로 바뀐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늦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 세트레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앞서 강예진 님이 이 질문도 대답을 해주세요. 네. 지금 유일하게 하나 중에서 하나 솔루션이 있다. 네. 태양광이다. 가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재생 쪽에 대해서 특히 태양광 쪽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성과를 낼 만한 쪽이 아니다. 어렵다라고. 하나라도. 예.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가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미국 가서 그러면 한화 솔루션, 한화 큐셀만 하느냐? 네.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 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수익을 확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도 좀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태양광 쪽으로 확장되는 쪽들은 별로 그렇게 썩
반등 시에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하나 솔루션까지는 안 간다. 김민수 대표는. 좀 우리 강예진님은 마상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김민수 대표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맞게 전략을 짜시게 되면은 저희 아침 코너에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트랙 아이라는 한화가 인수를 했는데 정말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빠져서 가보자.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이고요. 코스닥도 강보합이었다가 지금 살짝 약보합, 강보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쪽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방산입니다. 방산 중에서 한화에어로도 또 10%를 가면서 지금 방산의 수급이 다 끌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정경민 팀장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훈민이 아빠님도 또 딱 이 질문 주셨네요. 카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수주 잔액은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는 왜 이렇게 됐나요? 정경민 팀장님.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한화 에어로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하면서 카이까지. 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좀 방산 관련 행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냥 문득 느낀 게 이거 발표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거의 뭐 최소한 MOU 이상으로 뭔가 이제 물밑으로 체결된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우리 어제 이제 미국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제 유럽장만 갖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제 유럽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라인메탈을 비롯해서 뭐 사브, 탈레스, 뭐 네오라도 뭐 베이 시스템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정말 잘 나가는 방산주들이 거의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그 의미를 딱 놓고 보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게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정치가 시작된다고. 어제 이제 정상들이 또 파리에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빼놓고 우크라이나 패싱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누가 얼마큼 도와줬느냐 이제 그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그 얘기했죠. 5%씩 올려라. GDP 5% 써라. 그거 싫으면 미국산 써라.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문제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 그 방산 기업들한테는 또 다른 좀 기회가 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자주포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천무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미국이 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좀 있다 보니까 네. K9 뭐 이쪽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계약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카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속도감이 늦은 경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많아요. 폴란드 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건 뭐 될 거라고 이제 뭐 저희들 이제 이 밀떡들 사이에서도 이제 시간의 문제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되긴 되죠. 네네. 네. 근데 한국 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있는데 이제 네. 지금 블록 1은 인도네시아, 블록 2, 블록 3는 사우디로 하냐 이제 블록 2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또 협업을 같은 나라로 하느냐 그리고 우리도 초도 물량 40대가 좀 20대로 좀 깎여버린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 그리고 기대 실적이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도 뭐 2분기, 3분기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저는 저 카이의 목표 주가는 프랑스 다쏘사 정도까지 보거든요. 뭐 네. 30조 가까운 이제 그런 시가총액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상황에서 15%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무슨 계약이 확실히 좀 있지 않나. 그리고 현대 로템도 지금 8% 오르잖아요. 네. 독일의 라인메탈 그 라이벌 기업이 어제 또 10% 넘게 올랐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방산주들의 랠리가 우리도 오늘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자꾸 좀 눈에 들어오는데 예. 이거 저의 뇌피셜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네. 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으로 오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제 그 네. 안 좋았는데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서도 예.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플러스를 네. 냈거든요. 그럼 이제 원전으로 올랐다면 소위 좀 뭐 우진, 엔텍 뭐 이런 종목들이 더 빠르게 크게 오르는 게 좀 뭐 현실적인 이제 시장의 해석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정도 무거운 종목이 이 정도의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원전이라기보다는 방산입니까? 가스터빈, 네. 가스터빈. 가스터빈 네. 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스터빈을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 세계의 3대 기업이 거의 이제 과점을 하는 시장이에요. 뭐 GE나 지멘스나 미쯔비시 하는데 작년에 두산이 그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선박 엔진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군함에는 가스터빈이 장착이 되거든요. 뭐 정조대항함도 이제 4개나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인인데 그 요인은 저는 방산 쪽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미 군함까지 어떤 확장이 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 수주 바라기, 그러니까 원전의 수주 바라기로만 이제 거의 이제 눈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밸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방산이 이끌고 있거든요. 방산이 이끌고 있는 축의 하나는 러시아하고 미국 만나고 있고요. 예, 이쪽 유럽이 만나고 있는데 결국은 유럽이 방위비라든가 뭐든가 돈을 태워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럼 큰 틀에 있어서의 세계 각국의 뭐 자기 방어는 하겠죠. 네. 그러면서 방산 산업의 부흥, 전 세계 방산주가 다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에어로가 지금 VI가 풀렸는데 지금 VI 걸렸다가 풀렸거든요. 13%또 급등을 하고 있고 현대, 로템 쫙 다 오르는 거 역시도 이런 방산 쪽에 가고 있으나 한화에어로는 조금 더 수주를 한번 보자. 1번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지금까지 주가가 어려웠던 이유 팔려고 했던 KF-35 폴란드가 계속 저렇게 개찌 걸고 있는데 우리 밀리터리 전문가입니다. 이게 빠그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국가 대 국가라는 부분.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스터빈 쪽 라인들. 가스터빈을 만드는 기업이 몇 개라고요? 전 세계 3개밖에 세 개밖에는 없다라는 방산 쪽, 무기 쪽의 가스터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산은 정말 지금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방산이 달리고 있는 와중에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고개 드는 반도체 소부장, 정규명 팀장의 중원을 향한 출사표인데 소부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어제 소부장 너무 좋고 우리에게 JHBM 하면서 쫙 했다가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 시작해보면서 오늘의 반도체 소부장과 또 HBM 공략, JHBM 공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도 분위기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쪽의 밸류체인 쪽에서 나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HBM3 또 엔비디아 들어간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네. 가서 좀 직접 가서 만나 뵀으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직접 삼성에서 하는 얘기 가지고 좋습니다. 판단하겠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밖에 또 업황이 돌아서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제 나왔던 소캠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소딤에서 소캠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주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듈 쪽은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같이 도와주는데 같이 이제 협력해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국내 업체들은 자꾸 다른 거 하고 싶어요. CXL이나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맞아요. 우리가 주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엔비디아 쪽으로 AI PC 쪽으로는 개인화된 PC 쪽으로는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거죠. 네. 근데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뭐 심텍이나 TLB가 가장 수혜다. 뭐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는 그냥 기사에서 나왔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듈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진짜 패키징하는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별로 안 알아주고 있다. 네, 안 알아주고 있어요.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업황 돌아서면서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쪽들로 이제 찾아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 레거시 쪽에 업황들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를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지금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테스 같은 종목이 있죠. 전통적인 디램 쪽에서 갖고 가는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단단하다는 얘기는 미리 이제 슬슬 준비를 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디램 관련된 메모리 업체 네. 쪽에 소부장 종목들 오늘 보니까 또 원익 QNC 이런 것들조차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돌아가는 준비를 하시되 오늘 같은 날은 하나리스페이스가 다 숨을 뽑아가다 보니까 방산이 다 가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다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더 좋은 약간 그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섹터는 순환이 된다라고 할 쪽에서 일단 여전히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JHBM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리기판도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새 시대가 열리고 일각이긴 하지만 디램 가격도 뭐 다시 찔끔찔끔 오른다고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멀리 가시려는 분들도 있고 공격형도 있는데요. 각각의 하나씩 종목만 픽이 있다면은 김민수 대표는요? 일단 가장 픽은 삼성전자를 일단 가야 멀리 되니까, 가시는 분은 좋고요. 삼성전자를 네, 보시는 하고 게 맞을 것 같고 좀 공격적인 분들은 공격적인 분들은 소부장 쪽을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먼저 치고 나간 쪽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판. 네. 네. 기판 쪽의 종목들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셔야 될 것 같고 온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리노 같은 경우도 터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는 건 맞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실적 시즌 쪽에서 개별적인 요인 쪽으로 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같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면 며칠 전에 마이클 컨텍설 실적 잘 발표하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지금 체력을 잘 갖춘 업체들이 요 변화가 나갔을 때 얼만큼 또 반영을 하느냐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아마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테스 같은 경우도 네.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진짜 온디바이스 AI 가고 CXL 가고 그러면 이제 본딩 쪽, 테스트 쪽, 그래서 리노공업, 뭐 리노핀, 테스트 소켓. 네. 요즘 아무도 지금 안 가고는 있지만은 뭐 가면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길이 그렇게 좀 먼저 좀 공격형인 분들은 가시라 또 이렇게까지 제언도 해주셨고요. 정경민 팀장은 중원을 향한 출사표였거든요. 네. 중원은 어디입니까? 누가 갑니까? 그리고? 중국이죠. 뭐, 중국. 예,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제갈량은 아니지만 중국 관련된 그 중국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턴어라운드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학주들, 철강주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의 뭐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네, 거는 갑자기. 요거는 뭐 하루 한두 번이야 뭐 낙폭과대다 뭐 없는 수급에 뭐 들어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들 뭐 특히나 이제 뭐 지표 종목이라고 있는 이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네. 바닥에서 볼 때 10% 15%씩 그것도 이제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떠 올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철강은 이거는 뭐 넘어가요. 네, 철강도 그렇고요. 네, 이거는 그냥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 제목을 좀 뽑아봤고 뭐 이제 솔직한 말씀으로 이제 저도 이제 중국이 불편한 것들도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 주식시장 자본에는 감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에 열릴 이제 부양책에 좀 미리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이제 중우장대한 정말 그 크고 무겁고 뭐 길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산업재 소재의 주가 반응이 상당히 강한데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아요. 본다고 저희 시장보다는 좀 강세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맥락들이 좀 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이 들고 네. 기본적으로 뭐 주가가 이제 저 밑에 있습니다. 저번에 포스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70만 원짜리 지금 20만 원대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작은 이런 좀 기대감이나 작은 호재만 하더라도 특히나 뭐 한두 분기만 뭐 실적 잘 나온다 하면은 추세 방향 바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한다라면 예. 이 종목에 또 공매도 치겠습니까? 뭐 더 빠질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공매도는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애들한테 치겠죠. 그럼 그 수급이 또 바뀔 수 있는 여력이 좀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쪽 중우장대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의 그런 이유가 좀 되고 있지 않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나 네. 뭐 LG화학, 뭐 LS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정말 그 대표성이 있는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 대비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들을 본다면 좀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개인적으로 좀 다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게임 쪽. 네. 예. 파노의 가능성이 좀 한알령. 네, 네. 한알령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좀 놓여 있다 보니까 왜냐면 뭐 중국은 지금 자신들이 뭘 하기에는 부채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쨌든 꺼내서 그 돈을 돌려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쪽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좀 뭐 중국이 우리를 가끔 불편하게도 합니다만 이 자본에는 감정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지금 막 뭐 신고가 내는 거를 쫓아가시기보다는 뭐 다소 한 발 떨어져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적어도 양회를 할 때까지 한 네. 2주죠. 그 정도까지는 시장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중원을 향한 출사표는 중국을 향하는 거고요. 요즘 중국 증시가 소리 없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월 양해 때 아마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이다. 철강 화학. 지금 2년간 당해서 개인들에게 철강 화학은 지금 금지였죠. 금지 내지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화학 중에 3대장이 있죠.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공교롭게 지금 정경민 팀장의 발언과 함께 화학의 3대장이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철강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뭐 현대제철, 현대제철. 세아제가 네. 뭐 이렇게 뭐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세 가지씩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장 키워드 열어봤고요. 지금 강보합, 약보합 계속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좀 봐도 외국인들이 현물에 팔 때는 또 선물 사고요. 선물 팔 때는 현물 사고. 외국인도 어떤 뚜렷하게 그런데 우리를 떠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질문들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미샤님. 이번에 또 현대차 주가 조정 받으면 아이들 계좌에 아주 묻어두려고 합니다. 완성차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지금 현대차 네. 또 20만 원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19만 9만 6천 원.
7,000원, 19만 9,600원, 700원 가고 있고요. 발음도 안 되시네요. 네? 발음도 안 되시네요. 예. 네. 4월 2일에 관세를 때린다는데 네. 일본은 지금 피해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에 우리는 관세 못 매길 거. 그럼 우리만 맞으면 우리의 완성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 드는데 그렇다고 현대차가 대응을 못할 것이냐? 우리도 한다. 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지화 공장을 필두로 해서 약간 라인업을 강화시키면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우려 때문에 못 간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분 의견처럼 네. 밀리면 저도 들어가시는 거 찬성입니다. 네.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이게 트레이딩 개념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 쪽에서 좀 아이들 계좌에 준다는데 트레이딩이에요. 아이들도 파시면 되죠. 아이들 계좌로 아이들도, 트레이딩. 예. 네, 아이들 계좌로 트레이딩. 엄마 네. 나도 트레이더 되고 싶어. 매도하면 되죠. 예.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왜 현대차를 더 중요한 상황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쪽에 대한 판매량 부진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꼭 이제 판매량과 관련된 쪽에 대한 데이터가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그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금리 쪽들. 네. 금리에 따른 변화와 함께 거기다가 또 지금 막 얘기하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라인업들을 그리고 또 친환경차 쪽에서 라인업들을 더 확대를 시켜야 그만큼 밸류를 살짝 더 줄 수 있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에 대한 밸류나 관세에 대한 얘기 가지고 나온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크게 보게 되면 거의 단기 바닥권을 만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들은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다음 레벨업 할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23, 4만 원대 확 들어가기는 또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 떨어진 것만큼 판매량 늘어나는 흐름들과 같이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는 과정들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현 팀장, 아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이 대장주를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로 바꾸자. 관세도 좀 피해가고 뭐 어차피 거기 미국에서 부품은 팔린다. 네. 또 뭐죠? 그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는. 네, 네, 그런 전략도 있더라고요. 현대차가 이제 워낙 오래 쉬니까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바꾸는 이런 공략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이제 네.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현대차도 이제 마지막 지배 구조의 그런 좀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 남아있죠. 이제 그런 의선 상황이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딱 찍어라라고 하면 현대 글로비스를 네. 좀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관세에 관련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얼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오히려 좀 저점 신호일 수도 있어요. 4월 2일이고. 그리고 뭐 네. 관세 많이 하도 뭐 차 잘 팔리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기아가 난 이제 그런 편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지배 구조도 있고 그리고 글로비스의 그 물동량 지금 중국의 그 전기차도 네. 글로비스가 많이 배도 사고 있던데요, 글로비스? 글로비스 배 많습니다. 네. 큰 배 많고요. 그렇게 본다면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지배 구조도 있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가벼워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른 것들이 좀 관세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관세가 들면은 뭐 물동량도 줄어든다라고 이제 이렇게 확 그 논리를 늘릴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현대 글로비스를 요 현대차 그룹주의 좀 대표적인 그런 앞으로? 지표 종목으로 네. 보셔도 뭐 충분한 위치이고 그리고 충분한 조정도 받았고 뭐 그다음에 뭐 단기든 장기든 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발빠르게 개장 운영해봤고요. 지금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는 게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다들 마우스에 손만 올려놓고 있는데요. 오후 1시입니다. 저희 매일경제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록3의 진면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AI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개장 공략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